네, 240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차례입니다. 드디어 우리 정부가 수립됐는데요. 광복을 1945년에 하고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헌법도 생기고 국회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수립된 걸 볼 수 있어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자에 대해서 의원 188명 중 163대 2로 가결됐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처음 등장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정통성을 계승한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수립됐다고 발표하는 그 선포라고 하는데, 선포하는 작업은 이제 날짜를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의미 있는 8월 15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투표할 때 이런 후보도 있었대요. 한국도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여러 가지 정말 사연을 거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차례는 절차는 이제 크게 나눠서 기억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제일 기본이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어요. 선거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실시된 범위, 지역, 지역의 어떤 그 이제 우리 단독 선거가 실시됐다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표현으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단독 선거를 실시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게 바로 38도선 이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도, 38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위도 38도이기 때문에 38도선 이남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거는 정확한 경계선이 아니라 그냥 38도 위도를 따라서 지구본에서 적도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도를 그냥 쭉 그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라든지 사람들 마을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이 배려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어쨌든 유엔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입국을 거부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거가 가능한 지역으로 간주했고, 그럼 여기에서만 일단이라도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뽑힌 국회의원들이 뭘 정한 거죠? 헌법을 정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호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했다라는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5월 10일에 총선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헌법이 7월 1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날을 제헌절로 기념을 하고 있죠. 제헌절에 만들어진 그리고 발표된 이 헌법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이게 1919년이잖아요. 그래서 1948년이니까 29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새로 생기는 나라는 여러 사람이 국민이 주인이 되면서도 권력을 그리고 평화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민주공화국이 그 수립을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균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고요. 친일 행위를 정리하고자 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꿈인 농지 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푼 꿈을 담고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 사례로 봤었던 이회영의 5번째 동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전에 지금 김구랑 여운형이 암살됐기 때문에 투표에 나온 사람 중에 사실 인지도 가장 높은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당선이 좀 쉽게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미국 군사정부가 대리 정치를 하던 시기가 이제 드디어 종식이 됐죠. 그래서 1945년부터 48년까지 굉장히 미군정이 우리나라가 본인들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 시기에 척결됐어야 하는 친일파들이 척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겼다라는 것을 국내외, 나라 안과 나라 바깥에 이제 알리게 됐었죠. 알리게 됐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국내외에 선포했다라는 표현했습니다. 8월 15일은 일부러 정한 날짜라고 했고요. 자, 그럼 정해진 이렇게 성립된 정부에 대해서 유엔은 어떻게? 유엔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엔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를 우리가 유엔 총회라고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를 승인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북조선 정부는 승인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3번과 4번은 좀 이제 아쉬운 점인데요. 3, 4, 5번은 1, 2, 3은 정부 수립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 3번, 4번, 5번은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친일파를 당연히 그리고 친일파의 찌꺼기 남은 것을 다 없애고 사회의 정의를 밝히고 구현하고 나타나게 한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요구였는데 민심이죠. 민심인데 미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지금 조선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영어가 가능한 대학 교육을 받았던 일제에 협력했던 그리고 경력자였던 공무원들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청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제헌국회에서 일찌감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반민족은 여러분 당연히 민족에 반대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민족에 반대하는 행위를 특별히 조사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민족에 반하는 어긋나는 거역하는 이런 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추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밑에 보니까 반민특위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 법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누가 왔냐면 경찰이 와서 너희 공산당이랑 거래하는 거 아니야? 공산당이랑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민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잡아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무실에 있는 자료도 다 압수하고 뒤지고 이런 모습이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민특위의 이 해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반민특위는 정부의 압력을 받다 못해 이거를 이제 재판은 했으나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찾아내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1950년 3월까지 형 집행 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이 매네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관 정철용 씨의 증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가더 이거 미군정이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친일파를 그대로 쓴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